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 테슬라의 미래가 무엇이냐? 조금 먼 미래라고 하면 옵티머스라고, 조금 더 가까운 미래라고 하게 되면 로보택시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향후의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게임 체인저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안녕하세요. KCGI 자사운용 목대균입니다. 금요일부터 이슈톡 코너를 갖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슈톡이 뭐냐? 자사운용사 입장에서 유튜버와는 조금 다른 자사운용사 입장에서 매주 글로벌 주식을 한번 좀 다른 시각에서 다뤄보고자 저희가 한번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매주 2번 정도 저희가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시아 주식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아무튼 보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코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KCGI 자사운용 운용총괄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미래셋 자사운용에서 글로벌 운용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을 투자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톡의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요새 정치적으로 CEO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책 소음이 워낙 큰 상황이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테슬라 주식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 여름이었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어몬트 테슬라 공장을 방문을 했었고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다양한 테슬라의 생산 라인도 봤고요. 또 직접 시승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때 제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탑승했었던 경험인데요. 보시면 제로백 테스트를 하고 있죠. 정말 묵직한 테슬라의 트럭이 엄청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것을 갖다가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테슬라의 따뜻한 공기도 그렇고요. 화창한 날씨도 한번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주가만큼은 최근에 조금 많은 상처를 갖다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왜 주가가 하락했느냐?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13% 정도 감소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3년 만에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판매량 또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갖다가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휘청거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싼 것은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죠. 기업 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90배, 내년도 기업 이익 대비해서는 7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현재 2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대비해서 봤을 경우에는 너무 높은 수치 않느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말 그대로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게 되면 자동차가 대부분의 매출에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 캐파를 보게 되면 연간 한 23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미중 관세 정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실제로 비투자 노출도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생산 캐파로 봤을 경우에는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9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판매도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100만 대 정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판매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0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노출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사업부를 보게 되면 전기차가 다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테슬라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를 생산하고 제조하고
그와 관련된 부품,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전기차 분야입니다. 전기차의 사업 부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수직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제조하고요. 그에 필요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배터리 기술이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납품을 받고 있지만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생성 및 제조한 부분은 옛날에 인수했던 부분인데요. 솔라시티를 갖다 2016년에 인수를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 가정용 쪽 배터리인 파워월부터 시작해서 상업용인 파워팩, 그리고 대규모 그리드에 필요한 메가팩까지 가지고 있는 사업 부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가장 좀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높게 평가했었던 부분은 FSD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테슬라 차량이 있으니까 전 잠깐 써봤는데 월로 봤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99, 한번 구매하는 걸로 봤을 경우는 약 최근 같은 경우는 $8,000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향후에는 점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FSD를 갖다가 도입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차량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FSD를 갖다 채택할수록 마진은 좋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테슬라에 관련된 사업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럼 테슬라의 미래가 무엇이냐?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먼 미래라고 하면 옵티머스라고 2022년에 공개됐던 로봇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상용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요. 조금 먼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미래라고 하게 되면 로보택시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수를 갖다가 자율주행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왜 테슬라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냐. 매출도 매출이거니와 마진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자율주행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의 향후의 기업의 가치의 가장 큰 스윙 팩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게임 체인저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로보택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록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록은 사실 그 테슬라와 관련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회사죠. X의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LLM인데요. 그 테슬라의 매출과 에비타가 결국에 테슬라의 주가의 70% 정도를 설명한다고 그 그록이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현재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지만 미래는 로보택시가 좌우할 수 있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그 회사이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기업 가치를 전망했는데요. 현재 가치는 지금 EV,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소프트웨어, 슈퍼차저로 다 설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약 한 800조 정도가 넘더라고요. 800조 원 정도가 넘는 기업 가치를 그 테슬라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EV와 자동차, EV 자동차 그리고 슈퍼차저 등이 이걸 갖다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로보택시 가치를 갖다가 기업 가치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US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될 때면 1조에서 한 2.5조 달러 정도는 기업 가치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향후 로보택시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안전성 테스트에 대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가 조금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CEO죠. 일론 머스크가 이 규제 완화를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초기에 재무적 부담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테슬라의 그 기업 가치는 한 9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내년도 봤을 때도 70배이다. 그러다 보니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익만 보고서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논하기가 조금은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출을 기반으로 봤을 때 성장주는 저희는 보통 EV 세일즈로 밸류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V 세일즈로 봤을 경우에는 5년 평균이 한 8배, 그리고 10년 평균이 한 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 자산운용사 관점에 자산운용사의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